자, 안녕하십니까. 박종규 기술사입니다. 정보통신 기사 2024년 실기시험이 마무리가 됐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17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요. 물론 난이도 배분이라든가 출제에 대한 방향성은 굉장히 잘 출제가 된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온라인 등을 좀 보니까 좀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 근데 모든 시험은 다 똑같습니다. 물론 답이 명확하게 있는 것도 있고 답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꼭 맞아야 될 문제들을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그 정답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답률을 높이는 거의 핵심은 어쨌든 기출 문제에 있습니다. 이 기출 문제를 단순히 문제와 답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기출 문제에 대해서 문제 그리고 답 꼼꼼히 해석을 하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정확하게 잘 응용을 하시고 이런 걸 잘 노트 정리를 하셔서 공부하시면 60점을 맞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단순히 문제와 답만 공부하시면 문제 유형을 조금만 틀어버려도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유의하셔서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사 시험이나 물론 산업 기사도 비슷하지만 전체 실기 시험의 문제는 한 200문제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200문제. 그러니까 200문제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떤 문제든 6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수준은 충분히 그 공부가 되기 때문에 한 50문제에서 100문제는 너무 작고요. 내가 한 200개 정도는 우리 대학 노트 있죠. 대학 노트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정리해서 한 200개 정도는 내가 정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고 꼭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첫 시험 본 전체 문제에 대한 유형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이제 물론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뭐 다른 또 공부, 다른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되겠지만 이번에 뭐 아깝게 좀 떨어지셨거나 물론 아직 뭐 발표가 나진 않았지만요. 채점 결과와 발표는 나와 봐야 아는 겁니다. 저희가 뭐그 속단할 필요는 절대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합격률 조절을 위해서는 전체 채점을 하고 조금 조율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한 50점, 55점에서 한 60점 사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합격 그 발표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2회 때 어쨌든 앞에서 공부하시는 게 있으니까 2회에서 조금 더 심기일전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전체적인 문제 스타일을 한번 보고 총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문제는 총 17문제로 나왔고요. 17문제. 그래서 잘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용어를 쓰는 문제가 약 한 3문제. 그래서 용어 문제가 총 한 13점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13점. 그리고 기술을 묻는 문제. 주로 이제 정보통신망에 대한 개념, 정보통신망 안에서 전체적인 흐름,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한 4문제 정도가 나왔는데요. 총 한 25점 정도 됐습니다. 총 25점. 배점이 굉장히 높죠. 한 25%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좀 하나 좀 특이점은 우리가 이제 출제 기준에도 있지만 망 관리 부분이 출제 기준의 한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 관리에 유사한 문제들을 물론 망 관리 하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한 4문제 정도를 응용을 해서 냈습니다. 4문제. 이것도 거의 24점 정도 됩니다. 24점. 4문제를. 그러니까 여기서 25%, 약 한 25%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장 관리 문제를 한 4문제 정도 출제를 했습니다. 현장 관리. 현장 관리 같은 경우는 뭐 현장에 대한 이슈, 우리가 설계와 감리,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시공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이 정보통신 기사라는 자격증은 이런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시공 이런 부분, 또 뭐 엔지니어링 그러면 설계도 있고 감리도 있으니까요. 물론 뭐 유지 보수, 그다음에 어떤 뭐 기획 평가 뭐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현장 일단 현장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약 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도 한 15점에 20, 약 한 8점 정도입니다. 28점. 배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기술. 물론 이제 신기술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2024년을 기준으로 한 신기술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좀 다뤄보지 않았던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두 문제 정도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는 한 10점 정도 됩니다. 10점. 그래서 좀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은 총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그러니까 17문제 중에 약 4개 정도는 약 한 4개 정도니까 뭐 그래도 비율이 낮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20% 정도는 새로운 유형.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유형은 그 기출에서 다루지 않았던 거 이런 문제가 약 한 20% 정도. 그러니까 배점으로 봤을 때 약 한 20%. 그리고 나머지 기출 문제. 기출 문제를 동일하게 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기출 문제를 약간 응용해서 내는 문제들이 약간 80점 정도, 8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뭐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문제 정도를 우리가 대학 노트 한 페이지에 하나씩 한 페이지 하나씩 정리하신다 생각하시고 약 한 200문제 정도 되려면요. 1년에 우리가 3번 시험을 보니까 어떻게 되나? 1년에 3번 시험을 보면 총 한 20문제씩 한 50문제 되는 거죠. 1년에 50문제.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를 5년치 정도를 공부하시면 총 1년에 50개라고 치면 약 한 25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50문제 중에 약 한 25% 정도는 기출문제에서 동일한 걸 내주기 때문에 그거를 빼면 한 200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더 많이 보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5년, 10년치를 보셔도 좋지만 조금 더 5년치 정도 안에서 아주 집중 있게 내가 목표를 한 200문제 정도 잡는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꼭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출 문제를 동일하게 내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기출 문제와 동일하게 나온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이런 DNS 서버라든가 그다음에 설계와 감리, 그다음에 이런 거 신뢰성, 가용성, 보정성 같은 거, 그다음에 기술 기준 같은 거, 그다음에 SNMP, 그다음에 접지 측정, 그다음에 이런 공정 단위 이런 것들은 여기요 발의법을 이용한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기출 문제에서 뭐 발의법 같은 경우는 그 뭐 저항 값을 조금 바꾸기는 했지만 그래서 요 발의법도 지금 약간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하여튼 너무 거기에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이게 근거가 뭐냐, 공식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뭐냐. 저도 물론 이 발해법이 굉장히 오래전에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풀어주시면 되니까요. 네. 물론 이제 이번에 어떻게 뭐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제 아마 제가 온라인을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좀 뭐 민원도 제기하고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항상 똑같지만 이런 출제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같습니다. 이런 그 시험에 대한
어떤 정답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준이라는 건 어떤 그 법령에 의해서 절대로 뭐 이렇게 그 오픈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많이 좀 이슈화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부하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벌써 동일한 문제와 응용 문제를 봤을 때 기출문제의 배점이 이 80점 정도 됩니다. 80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100점 중에 60점을 요구를 합니다. 60점. 자, 60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론 뭐 아주 공부를 잘 하셔서 70에서 막 80점대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많은 분들이 합격하는 기준은 약 한 60에서 65점 사이에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과거의 어쨌든 합격 그 정답률 그다음에 그 뭐 이런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들은 출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가 수험생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좀 다양하게 좀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단순히 문제와 답만 외워서 암기해서 쓰는 이런 시험보다는 약간의 응용력, 우리가 이 자격을 가지고 물론 뭐 취업을 하거나 어떤 그 단순하게 쓸 수도 있지만 이제 현장에서 엔지니어링을 할 수도 있고 감리도 할 수도 있고 요즘에 이제 법제화된 유지보수도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뭐 이런 그 자격증이기 때문에 약간의 응용력을 좀 그 우리가 기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뭐 이제 풀이를 해드리겠지만 이런 것 한번 하나씩만 한번 짚어볼게요. 그래서 뭐 용어죠. 우리가 이제 개통시험, 연동시험, 종합,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용어가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DNS 서버 뭐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도메인 네임하고 IP 주소를 매핑 시켜놓은 서버를 우리가 DNS 서버,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하죠. 시스템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인데 영어는 이제 DNS 서버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법령 용어 중에 우리가 이제 설계에 대한 정의, 자, 감리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가장 기본적인 이런 IP 세팅들, IP 세팅을 할 때 이 서브네팅을 하고 서브넷 주소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아주 좋은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드는 게 좋으냐. 그래서 신뢰성도 필요하고 가용성도 필요하고 자, 보존성도 필요하다.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성능 평가를 해야 되는데 성능 평가할 때 비트 에러, 프레임 에러, 문자, 캐릭터 에러 등을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측정을 할 거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무선에서 주파수와 파장의 관계, 그죠? 주파수와 파장의 관계. 그리고 무선에서 이런 단파라든가 초단파라든가 극초단파라든가 이런 그 범위를 알고 있느냐 정도 거기에 주파수와 파장의 관계를 묻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망관리 문제, 우리 아주 중요한 문제죠.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뭐 저희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출제도 많이 됐던 거고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망관리 프로토콜, SNMP, 뭐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죠. 그다음에 망관리의 5대 기능, 그다음에 SNMP가 리퀘스트도 있고 리스폰스도 있는데 우리가 에이전트와 매니저가 어떤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SNMP 메시지하고 방화벽을 같이 아주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방화벽 룰셋 수업에서 조금 다루긴 했었지만 방화벽 룰셋을 명확하게 좀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시면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근데 답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이런 방화벽 룰셋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좀 있었죠.
자, 그다음에 뭐 현장 우리 설계 도서 중에 이제 현장 설계 도서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거는 이제 공종 예종 공정표에서 공종을 어떻게 나누고 단위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접지에서 세 가지. 전이강화법 3급 61.8%법, 자, 2급 측정법. 좀 특이하게 좀 2급 측정법이라는 게 시험에 나왔죠. 원래 이제 클램프홈 미터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2급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는 하나입니다. 근데 통신에서는 잘 쓰지는 않고요. 이런 전기 분야에서 사용전 검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 2급 측정법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월간 공정, 그다음에 주간 공정에 대한 감리원이 얼마 이전에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아주 잘 나온 문제죠. 이건 이제 감리 업무 수행 기준이라는 그 기준 안에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해이법, 발해의 3법을 이용한 이런 그러니까 동케이블을 구축을 해놓고 어느 지점에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점을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가지고 우리가 그 메타기가 있습니다. 저항 측정기를 가지고 기본 저항 2개와 발해의 저항 하나를 측정을 해서 고장점을 재는 방법. 그거에 대한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다루지 않은 문제 중에 이제 캐리어 이더넷이라든가 그다음에 LT 스위치나 어쨌든 L2나 브릿지는 우리가 이제 2계층이죠. 자, 2계층에서 사용하는 L2 스위치나 브릿지가 하는 5대 기능이 있습니다. 5개 기능. 그래서 러닝, 플러딩, 에이징, 포워딩, 필터링.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학습 교재에서는 좀 다뤘었는데 이런 거 조금 난해한 문제기는 했어요. 이 두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두 문제의 배점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10점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많이 다루지 않았던 문제도 출제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만약에 다음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그냥 학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가 내가 너무 못 썼네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만약에 시험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실 게 아니고 요 80%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스타일이나 문제는 굉장히 잘 출제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약간 논란이 있는 문제 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물론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말고 시험을 이제 보기 전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용어들이 대부분 많이 익숙한 용어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체감 난이도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기출 문제를 충분히 학습하는 게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드리면요. 이제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는 물론 중보다는 약간 상이긴 한데 최상위의 난이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점 정도를 획득하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다. 자, 요 정도 내가 판단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문제, 아까 4문제 정도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그거를 틀렸지가 아니고 기출문제 80점에 해당하는 문제를 내가 왜 그걸 기억을 못했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좀 특이한 점은요. 이번에 이제 광통신하고 통신이론 문제가 출제가 아예 한 문제도 되지 않았다는 거. 시험 문제 중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이 광통신하고 통신이론. 그러니까 통신이론 그러면 뭐 채널 용량을 계산한다거나 BER을 계산한다거나 이런 문제들. 근데 이런 문제가 아예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다. 물론 이제 출제 기준에는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요 문제보다는 이번에 이제 망관리에 이제 4문제를 출제를 해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제 망관리가 이제 빠지면 이런 광통신 시스템에서 한 4문제가 들어오고요. 아니면 통신 이론,
이런 계산을 하는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2회나 이제 4회 때는 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다음 회차를 공부하실 분들은 자, 그 망관리 쪽보다는 이런 광통신이나 이런 통신 이론 쪽에 조금 더 집중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이제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물론 산업기사도 뭐 나중에 이제 총평을 해드릴 건데 산업기사는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사 시험 같은 경우는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 문제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답지가요. 기존에는 문제지와 답지가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 문답지. 그래서 문제지가 있고 바로 밑에다가 답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문제가 쭉 있고 여기에 그냥 답을 이렇게 쓰시오. 이런 형태. 아니면 문제가 이렇게 쭉 있고 문제에서 이렇게 가로가 있다면 여기가 나 그러면 밑에 바로 밑에 가 주고 나 주고 그래서 여기다가 답을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래서 문답지 형태로 좀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설명하시오, 서술하시오 없다. 문답지로 바뀌었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거의 단답 형식이라는 거예요. 단답. 그러니까 풀어서 쓴다기보다는 단답을 이렇게 써서 어쨌든 출제를 하신 분들이 나중에 채점을 하실 때 약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채점을 하실 수 있도록 아마 출제 스타일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형태가 2회나 4회에도 계속 유지될지는 그건 미지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출제 기준이 계속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이번에 산업기사가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가 나왔다면 나중에는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예 없네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공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시오 그러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단답을 쓸 수 단답을 써라 그러면 단답을 명확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기출문제에 충실하게 공부를 해라. 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대학 노트를 하나 사셔서 자, 1번부터 내가 원하는 답을 쓰고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그림을 많이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림.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그림을 많이 그려보시면 이 기억도 잘 되고 나중에 시험을 보실 때 연상도 잘 되니까 그림을 많이 그려보셔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약 한 200개 정도 내가 목표를 약 한 200개 정도 잡는다. 그래서 200개에서 하루에 한 10개 정도 아니면 10개 정도 정리를 한다 치면 한 20일, 한 달이면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리 좀 하시고 시험 보기 전에 200문제를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200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한 5년치 정도를 정리하시면 충분히 20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문제를 한 문제씩 이렇게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쭉 공부를 좀 정리를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문제를 한 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서 한 번 더 정리. 그러니까 50%가 정리됐다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해서 이렇게 조금씩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뭐 어쨌든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공부 방법을 모르시거나 내가 이런 방법이 맞다 틀리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내가 목표를 딱 정하세요. 물론 200문제는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100문제를 하셔도 되고 150문제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50개만 하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 50개만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5년 치면 한 200개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한 50개를 정리하실 수 있다면 또 만약에 이제 그래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면 이 다음에는 한 50개를 더해서 한 100개 정도, 100에서 150개 정도를 정리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번에 일의 스타일은 뭐 그렇게 난이도가 엄청 높거나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완전히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늘
계속 강조드리지만 기출문제에 굉장히 집중을 하셔서 자,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그 시험을 보셔서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다른 공부도 좀 계속 하시고, 이번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에 아깝게 좀 떨어지시는 분들, 아직 뭐 발표는 안 났으니까 이제 지금 그 예상 점수가 한 50점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다음 회차를 공부를 좀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55점에서 60점 사이라 그러면은 어쨌든 그 발표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50점 이하이신 분들은 이제 7월 시험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한 문제씩 꼭 정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목표는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가이드를 통해서 총평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